예, 우리 국감이 정부 부처를 상대로 해서 관련된 사항을 점검하고 또 대안을 마련하는 그런 자리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국회법에 아주 명백하게 나와 있습니다. 국회에서의 질의와 또는 본회의에서의 질문은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서 국회법에 규정된 사항대로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참고하겠습니다. 예, 조혜진 의원님. 예, 장관님 그리고 기재부 간부님들 전부 다 국감 준비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오늘 국감이 경제정책, 재정정책 분야이기 때문에 경제정책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제가 누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물가 안정과 고용 안정과 또 국제 수지 안정 또 뭐 환율 이런 게 안 되겠나 이렇게 싶고 그런 이제 수단으로서는 재정 정책, 금융 정책 분야별로는 소비가 어떻느니 투자가 어떻느니 수출 특히 순수출 그리고 이제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제 재정 지출 관련되는 그런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경제 안정을 위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단을 지금 뭐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우리 경제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어떻게 할 건가. 물론 투자가 성장의 기초가 된다 하더라도 단기적으로는 경제 안정을 위한 그런 거지만 장기적으로 보면은 자본 축적을 통한 성장 잠재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형태가 돼야 되는데 오늘 제가 좀 여쭙 거는 R&D하고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할게요. 특히 이제 성장 쪽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노동이 투입이 돼야 되고 노동이라는 게 숫자에 의한 것뿐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노동 공급이 돼야 되고 또 관련되는 아까 이야기했던 투자에 의한 이 자본 축적 당연히 돼야 되고 그 다음에는 총요수 생산성 관련돼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이거 관련돼서 이제 R&D 관련돼서 같이 좀 이야기를 할 건데 그 이전에 이런 형태의 관련되는 사항이 전부 다 나타나는 게 이제 숫자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우리 민주당에서 제가 이런 표현을 좀 하면 어떨지 모르겠는데 경제가 폭망을 한다. 이런 표현을 해서 그러면은 민주당은 우리 경제 폭망하도록 기우제 지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제가 표현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 경제 폭망하도록 기우제 지내지 맙시다 하는 그런 차원입니다. 경제 성장률 관련돼서도 성장률은 뭐 오르고 내리고 사실 매년도 성장률은 사실 재정 투입 확 높이면은 성장률 높아집니다. 그거는 총 수요가 늘어나니까 생산성 또는 생산 쪽이 그대로 공급이 그대로 있다 하면은 수요가 늘어나면은 그 해의 성장률은 당연히 늘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잠재 성장률을 어떻게 끌어올리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먼저 성장률 관련 일에 보면은 일본 성장률을 23년 한국보다 소폭 높을 것으로 전망이 된다. 맞아요. 이제 맞다는 건 뭐냐면은 국제 전문기관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맞는 거죠. 그런데 또 반대로 본다면은 내년도의 성장률은 우리가 훨씬 더 높아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주 단기적이고 그렇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 표 한번 볼까요? 그 다음에 생산, 소비, 투자, 트리플 감소다. 이것도 제가 아까 이야기했듯이 총수요의 그 컴포넌트 중에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물론 생산은 결과로서 나타납니다만 이거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또 보면은 7월달 기준으로 그랬는데 8월달은 훨씬 더 좋아졌어요. 그래서 이게 보면은 제가 이제 뭐 가끔씩 쓰는 용어 중에 한 개가 이제 학자적 양심이라는 그런 표현을 쓰는데 자기가 필요한 거는 싱크대 위에 전부 다 올려놔놓고 필요 없는 거는 내려놔놓고 이렇게 본다면은 또 그게 한 게 있고 기간을 어떻게 볼 건가 자기가 필요하고 유리한 것만 기간 딱 잘라갖고 보는 그런 이제 편협된 생각이 아닌가. 그 다음 표 한번 보죠. 잠깐만요. 트리플 감소는 지난 정부
5차례나 사실 있었습니다. 제가 이런 거 가지고 참 아까 어느 분이 소소한 거 가지고 이야기한다 하는데 그렇게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자, 요 부분은 요 정도로 하고요. 제가 이 그 경제 폭망 시리즈에 대해서 전부 다 코멘트를 다 달았습니다. 그런데 요 정도로 하시고요. 그 다음에는 R&D를 이야기를 할게요. 제가 직접 그 행정부에 있을 때 R&D를 해봤는데, 우리 R&D 담당하시는 국장님 잠깐 나오실까요? 우리 R&D를 계산을 할 때, R&D는 지금 12개 그 분야 중에 이중으로 전부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R&D 숫자를 계산하는 방법이 기술적인데, 그걸 사실은 이 R&D 그 숫자가 예산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게 100% R&D가 들어갈 수도 있고, 그 다음에는 환산지수라는 걸 넣어요. 옛날에는 R&D가 적으면은 똑같은 예산을 넣어놨고 환산지수를 0.5에서 0.6도 올리고 0.7도 올리고 이래갖고 막 R&D를 키웠어요. 그거하고 똑같이 지금 사실은 R&D 중에 이 거품이 끼는 R&D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제가 이야기 드렸듯이 총요소 생산성 한번 볼까요? 그런 거는 왜 제가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R&D 예산이 많고 적음의 문제보다는 R&D 예산을 통해서 총요소 생산성 또는 우리 경제 잠재력을, 성장 잠재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R&D가 돼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한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R&D를 했을 때에 과거에는 이렇지 않았는데 거품만 끼어있는 R&D 꼭 그 부동산하고 똑같아요. 이거는 진짜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거품 걷어내고 실제로 R&D가 경제 성장과 국민 경제에 바람직한 R&D가 되기 위한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는데, 황송강 국장님, 네. 예, R&D 우리 조금 전에 우리 줄였던 그 R&D가 전부 다가 환산계수가 전부 다 100인가 그? 아닙니다. 의원님. 아니죠, 됐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냐면은 이 숫자 노름에 관련되는 사항을 가지고 우리 경제를 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이 R&D 숫자는 전부 다 이중으로 들어가 있는 데다가 이 숫자 전체가 다 R&D가 아닙니다. 그 중에는 100%가 R&D인 그런 예산이 있는 반면에 20%가 R&D, 그 숫자 높이면 R&D 숫자 높아져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우리 기획재정부에서 이제 좀 충분하게 논의를 해서 R&D 중에서 거품 끼는 R&D는 실제로 아까 이야기 드렸던 환산지수 높여서 R&D 숫자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잠시만요. 홍영표 의원님 의사진행 발언 있겠습니다. 예, 장관님, 민주당이 발표했던 윤석열 정부 경제정책 평가 핸드북, 영어로 We Crashed 하는 자료 보셨습니까? 제가 뭐 그까지 보지는 못했어요. 이 자료가 10월 6일 날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기재부가 반응을 안 하는 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자료에 대해서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뭐 언론 등을 통해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을 저희도 보고 팩트 체크도 하고 나름대로 저희들 여기에 대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예,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출 예산, 보통 우리 예산이라고 할 때 지출 예산 이야기하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규모가 매우 중요하고 또 그 규모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매우 중요한데 오늘 계속 R&D 규모 축소라든지 또 관련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번 올라가는 예산은 이제 앞으로 삭감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국가재정법 제1조에도 나오고 또 관련되는 규정에 우리 예산은 성과주의 예산으로 돼 있고 또 성과 계획서도 내고 성과 보고서도 내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근데 그게 전혀 유용지물이에요. 수십 년간. 그래서 이제야말로 숫자의 규모의 크기보다는 국민 경제에 실질적으로 미치고 또 국민 생활에 미치는 이 영향에 따라서 R&D도 마찬가지고 다른 예산도 이제 이렇게 평가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숫자만 자꾸 늘어갖고 되는 게 아니라 국민 경제에 얼만큼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결국은 투입 예산에서 성과주의, 실질적 성과주의 예산으로 가야 된다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과 평가 등이 굉장히 중시되면서 예산 편성에 활용돼야 예, 된다. 앞으로 그렇게 해주시고 저도 계속 거기에 관심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공기관 직원들 성과급 지급하고 있죠. 예, 예, 경평을 해서 하는데 징계받은 공공기관 직원들도 성과급을 엄청 많이 받고 있어요. 알고 계시죠? 예, 이게 지난번에 그 국민권익위원회의 공직 유관단체 비리 행위자에 대한 성과급 및 명예퇴직수당 지급 금지 권고가 있었는데 그 이후에 공기업 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해서 못하도록 했죠. 예. 근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기업하고 준정부기관에 대해서는 이게 적용이 되는데 기타 공공기관에 전혀 적용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또 공기업 준정부기관에도 이 규정을 만들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만들고 그렇게 했는 기관들이 저렇게 많이 있어요. 알고 계시죠? 어떻게 하실 겁니까? 예, 그래서 정비를 하고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또 일부는 노사 합의 사항이기 때문에 내부 규정을 개정하면서 그러면은 경평에 반영을 하세요. 예, 그래서 경평에 반영해서 그거보다도 그거에 한 2배, 3배 정도 깎으세요. 저희들도 그러면 할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렇게 했는 기관은 오히려 규칙을 지침을 안 만든 기관은 그대로 손해를 보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아요. 예, 경평을 반영하도록 그 하겠습니다. 다음에는 아까 제가 그 말씀을 드렸던 내용인데 뒤에 PPT 한번 띄워주시죠. 우리나라 이제 총요소 생산성이 미국을 100으로 기준을 했을 때 한 64 정도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총요소 생산 61.4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 하는 게 R&D도 이게 총요소 생산성에 굉장히 큰 역할을 하기 때문에 R&D 진짜 필요한 R&D는 반드시 늘려야 되고 또 그 평가를 해서 계속 그 반영을 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요소 생산성을 어떻게 늘릴 건가에 대한 기재부가 좀 검토를 해주셔야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이게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단기 경기 대응도 좋지만은 우리가 이 통화나 또는 이 재정에 의존해서의 생산 성장률을 일부 조금 올리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도 않다. 예. 바로 여기에 알겠습니다. 우리가 중점을 두고 그럼 그래서 결국 이제 구조개혁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노동도 공급을 늘려야 되는데 노동 공급이라는 게 이제 우리 총 인구도 줄어들고 생산 가능 인구도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 공급을 늘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노동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그럼 결국은 교육을 늘려야 되는데 지금 사내 교육이라든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1차 보충 질의 마지막 순서가 되겠습니다. 존경 유동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